백행차산에서 등치상으로는 가장 큰 흑조자 차나무인데요. 지금 저 아래에 붉은색 옷을 입은 쾌활에서 만든 붉은색 옷을 입은 허린이 차나무 옆에 서 있고요. 위용이 대단합니다. 작년에도 이 차나무에서 차를 구해서 만들었는데 올해도 잘 만들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행차산에서 쾌활 정경원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쾌활 정경원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백행차산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흑조자라고 하는 품종의 차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보이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백행차산을 대표할 수 있는 차나무 중에 본산, 그리고 흑조자, 얼가지가 있는데요. 얼가지는 워낙 그 나무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흑조자는 개체수가 꽤 있는데 그래도 수령 2000년에서 2800년까지 골고루 있는 수종의 차나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흑조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정호다원의 정호요 임만재 선생님의 다원에 제가 요즘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2014년에 제가 제조했던 흑조자. 그런데 이 흑조자는 좀 특징이 있어요. 2015년까지는 이 차산에 있는 친구들이 제가 흑조자하고 본산만 만들어 가니까 거기에 얼가지를 비롯해 가지고 차들을 차잎을 넣어 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이 안은 100% 흑조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흑조자, 그리고 또 본산에는 일부의 얼가지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렇고요. 흑조자 2014년도 흑조자인데요. 뭐 죽순이파리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과 한국의 그 포장 특허를 이미 받았습니다. 받아서 디자인 등록을 했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쾌활에서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나무 죽순이 올라오다가 이제 9월이 되면 마디마디 한마디 한마디를 감싸고 있던 이 이파리, 죽순 이파리가 9월 정도에, 가을 정도 되면 떨어집니다. 전부 땅으로. 그러면 미리 그 땅에 떨어진 걸 깨끗이 씻어가지고 모아놨다가 다음 해 보이차가 만들어지면 4월에서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포장 작업을 하거든요. 이 좋은 죽순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죽순을 일단 풀러서 한지의 수공지의 뒷부분에 흑조자라고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앞부분에는 2014 호적보이차 쾌활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요 지금 2014년에는 내비를 차나무 이파리를 미리 다 이렇게 따놨다가 거기다가 레이저로 요 밖에 있는 포장과 똑같은 연도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 부분만 지금 그 이파리 색이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리고 향은 이제 연도가 되다 보니까 단향이 올라옵니다. 자, 이 차의 또 특징은, 이쁘다.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일단 중간에 이제 차 이파리를 가을에 따놨다가 거기에 말려가지고 레이저로 이렇게 쾌활, 좋은 보이차 쾌활이라고 기록하고 호적 보이차 쾌활이라고도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등록 상표입니다. 그리고
흑조자는 말 그대로 그냥 전면적으로 다 검습니다. 흰털이 하나도 없고요. 흰털의 구분은 뭐 매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해발 2,300m 이상에 있는 차나무들은 털이 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새싹이 나올 무렵에는 벌레가 없기 때문에 그 방어 기제를 일부러 고슴도치처럼 털을 많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흰털이 없는 병차가 됩니다. 흑조자의 모습인데 2015년까지 09년부터 2015년까지 본산과 흑조자 그리고 또 고차수 차산 차들의 특징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좀 야리야리합니다. 왜냐하면 다 자란 잎을 따질 않았어요. 2016년 이후에 가격이 또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무게로 이게 또 그 거래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나무는 이 정도 무게가 나와 라고 자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최대한 이파리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업을 하는 방법으로 2016년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체업하는 그 계약하고 체업하는 사람이 야 나는 그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와도 돼 그냥 체업했자 라고 강행을 하지 않는 한 차나무 주인은 그래도 이 나무가 몇 킬로 나오는 차나무예요 라고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다음에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옛날 만든 흑조자들은 이렇게 조그맣니다. 아주 이쁜데요. 가지가 검은 가지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원래 흰털이 하나도 없는데 흰털이 조금 들어와 있거든요. 흰털이 하나 둘 몇 개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땐 멍쿠종, 맹고종이나 바이아즈가 내가 이제 흑조자하고 본산만 사간다 그러니까 이 새싹이었을, 그러니까 생잎이었을 때 넣어서 같이 넣어가지고 준 거죠 저를. 보이지 않게 많은 양은 흑조자지만 무게를 조금 더 해가지고 흑조자 가격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넣어서, 여기에도 지금 두 군데가 흰털이 보입니다. 자, 이 차를 한번 제가 그냥 준비한 송곳, 차 송곳인데요. 차 송곳, 그리고 또 비녀 편지 봉투를 이렇게 그 자를 수 있는 건국대학교 주혜경 교수님이 특별하게 주신 건데, 이런 걸로 차 옆구리를 집어넣어서 아래 위로 흔들어서 이렇게 띄면 되는데, 저희 거는 모든 공정이 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계로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떨어집니다. 금방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하죠. 예전에 제가 어디에선가 그 어느 모 회장님께서 차를 드시는데 아주 좋은 보이차라고 그러시면서 뺀지로 뜯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거는 드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그거는 이제 공예품, 차를 다 그 큰 공장에서 차 작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찌꺼기들 있어요. 가루차들, 그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버릴 수는 없으니까, 버리기엔 너무 양도 많고 그리고 아까우니까 그거를 공예품으로 만듭니다. 틀을 하나 짜가지고 숫자나 뭐 글자 한자를 해가지고 뭐 중화민국, 중국 뭐 몇 주년, 뭐 무슨 기념, 그리고 뭐 복이나 아니면 목숨수, 뭐 기쁠희 뭐 그런 거를 써가지고 크게 써가지고 병차로 꽉 기납해서 딱 보면은 병차 벽면에 글씨나 숫자나 뭐 그런 것들이 써지는, 그러면은 그냥 벽에 액자처럼 걸어놓고 기념이기 때문에 그냥 보는 의미인데, 공예품인데 그걸
조금 보이차라고 이렇게 소개를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이거 뭐 저기 뭐 송곳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롱로즈 같은 벤치로 갖다가 그걸 갖다 뜯고 계시더라고요. 뜯어가지고 그거를 거의 3분의 1을 드셨더라고요. 뭐 물론 그렇지만 그건 공예품입니다. 자, 조금 집어넣고 그리고 차는 다시 잠시 쌓아놓고요. 그리고 일비 또는 2비에 끓고 있는 차를 물을 넣어주고요. 자, 찻상의 손님인 비에커런에게도 조금 물을 뿌려줍니다. 뭐 좋습니다. 좋고 자 2016년까지는 그 357g으로 제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보이차의 원래 무게이기 때문에 357g 7편이 한 묶음으로 묶어져 있는 거를 7자 병차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2.5kg죠. 2.5kg짜리 6개가 들어가면은 15kg. 그래서 한 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한 건이 당락이나 말에 이런 당락이나 말에 좌우에 두 박스 두 건 총 네 건이 들어가면 60kg가 되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의 몸무게 당나귀와 말이 지치지 않고 하루에 30kg를 걸어갈 수 있는 무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세관에 딱 도착하면 그전에는 전부 내려가지고 무게를 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건 수만 세면 몇 킬로 세금 딱 내고 도장 딱 받고 보이에서 그걸 받다 보니 북경까지 도착했는데 이게 무슨 차냐 딱 보고 건표를 보니까 보이차입니다. 보이에서 온 보이차입니다. 해가지고 보이차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죠. 저희는 그 500g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500g으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훨씬 더 좀 값어치가 있는 차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다 500g으로 제조 중이고요. 요거는 이따가 제가 사진 그 자료에 제가 이렇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헤이티오즈 흑조자 거물흑 가지조 아들자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무술년 흑조자인데 무술년에는 2800년 흑조자도 저희가 그 체업해가지고 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상 된 차나무들도 제조를 했기 때문에 2000년 이상 된 차나무들은 500g으로 제조를 해놨고 그리고 2800년에서 따서 제조한 차는 중산차왕 2800년 고차수 무술년 요 밑에 흑조자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케이스는 임만재 선생님께 문의해서 여기에 딱 맞는 도자기에 회령류 도자기에 딱 넣어가지고 케이스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흑조자는 사실은 얼가즈나 2000년, 2800년 수령의 동급 그 품종인 얼가즈에 비해서는 살짝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가 주는 그 풍미는 그리고 또 이 차가 끌어올려서 물에다가 용출해 놓는 그런 미량 미네랄들 그리고 또 영양분들은 이 차 품종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거를 맛있다 맛없다로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상당히 좋은 차이고 그리고 참 인류 역사가 길지만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역사보다 또는 한 민족의 역사만큼 긴 세월을 그 운남의 해발 2300m, 2400m 산 꼭대기에서
생존하면서 그런 기운을 다 모았던 차나무의 차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는 마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는 이 나무들이 국가적인 보호를 받고 그래서 체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지금 무이암차의 6그루의 차나무가 한 400년에서 600년 정도 된 차나무로 판단을 하는데 그 차나무를 보호하고 체협을 금지시켜 놓은 것처럼 운남의 3200년 차나무를 체협 금지를 시켜놓고 단 한 번 생립 10kg를 판매를 했던 것처럼 이 나무들도 백행차산에 있는 1000년 이상 된 1000그루의 차나무들도 보호받을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이 차의 값어치는 어마어마하다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2009년에서 제가 2019년까지 백행차산에서 있으면서 차를 만들었는데 19년, 20년까지 한국 분들 들어온 분들이 몇 분 안 되세요. 오신 분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셔가지고 그냥 차나무만 몇 그루 보고 내려가셨어요. 왜냐하면 당일날 올라왔다 당일날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 넓은 차산의 차나무를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차를 만들러 올라오셨다면은 그 제가 다 알 수 있는데 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에서 2019년, 20년까지의 본산, 흑조자, 얼가즈는 저 이외에 한국에 가져온 게 없다라는 게 정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너무 강하게 말씀드렸네요. 예, 흑조자 이제 조금 살짝 식었고요. 행복합니다. 연도가 좀 되다 보니 정말 진짜 야리야리하네요. 야리야리해. 자, 저희 차를 드셨던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혀 저희 차를 안 드신 분들도 언젠가 저희 차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드시게 된다면 바로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맛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행복하다. 너무 좋다. 물이 많이 끓고 있어서 조금 줄여 놓겠습니다. 자, 흑조자는 사실은 그 백행차산을 가면은 막 지금은 차산 올라가는 길이 2개가 됐는데 옛날에는 하나였어요. 하나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 신촌이 있고 신촌까지가 버스가 옵니다. 신촌에서도 중산촌까지는 거리가 한 6km? 6km 정도 될 거예요. 6km, 7km? 그 정도 되는 흙길을 또 가야 돼요. 근데 거기가 잘 무너지는 길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지나서 백행촌, 중산촌에 딱 가면 보통 길 주변에 있는 차나무만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해발 2,300, 400m다 보니까 내려가는 건 쉬워요. 그리고 평지로 가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내려갔다가 100m만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려 그러면 걸어서 올라오려 그러면 경사가 거의 45도, 40도 정도, 40도 정도 또는 45도도 있어요. 뭐 물론 옆으로 해가지고 길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만들어놨지만 그런 길들을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100m 올라오는데 거기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거의 땡칠이 됩니다. 거의 저도 뭐 이 폐활량이 좋은 편이어가지고 그 뭐지 그 오래 달리기나 그런 거 항상 1등 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자신 있었어요. 운동 뭐 개인이 하는 운동들은. 그리고 우리 저기 상무에 계셨다가 상무에 유소년 감독으로 계셨다가 지금 그 대구 FC의 그 코치로 계신 김호용 선생님, 어, 저하고 같이 차산을 돌아다녔는데 삼성 프로 축구 선수셨었고, 그리고 브라질 코치로 가셨다가 운남에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차산을 같이 다니셨는데, 정말 그 해발고도 높은 데를 가면 둘이 올라가지고 너무 힘들게 올라갑니다. 근데 현지인들은 달라요. 막 쓰레빠라고 그러나, 이 저기 이거 엄지발가락에 하나 딱 꿰는 쪼리라고 하는 뭐 그런 쓰레빠를 신고 이만한 대나무에 앞뒤에 옥수수자루 두 개를 메고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야, 현지인들한테는 안 되는구나. 근데 그분들이 해발고도 낮은 데 내려오면 힘을 못 써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죠? 저희는 해발고도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힘을 못 쓰는데, 거꾸로 그분들은 낮은 곳에 내려오면 힘을 못 쓰더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요 도로, 도로 주변에, 촌락 도로 주변에 있는 나무만 보고 돌아갑니다. 고맙게도 길이 나중에 이게 완주하는 길이 뚫렸어. 이쪽도 해가지고 저 란창강 밑으로 해가지고 내려가는 도로가 두 개가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한 2015년 정도에 이게 뚫린 것 같아요. 아니야 2015년이 아니고 2018년 2018년에 뚫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뚫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좌우에서 막 다 올라올 수 있는데, 문제는 본인 차량으로 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곤명에서 링창 와가지고 링창에서 렌트 해가지고, 렌트 뭐 빵차를 렌트하든, 식빵처럼 생긴 그 미엔바오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다마스 같이 생긴 그거보다 살짝 큰 건데, 미니밴, 그런 거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잠시 뭐 내려와가지고, 올라오는 데만 해도 뭐 링창에서 출발했으면 너무 멀고, 윈시엔에서 출발해도 못해도 한 3시간 정도는 올라와야 되다 보니까, 3시간 4시간 올라와야 되다 보니까 올라와서 잠시 보고, 그리고 빨리 또 내려가야 저녁 해 떨어지기 전에 내려가니까, 이 뭐 왓소가쏘지 정확하게 어떤 나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2800년 흑조자는 하촌과 상촌에 각각 한 그루씩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하촌에 있는 흑조자 차나무를 더 이걸로 세워줬는데, 그런데 상촌에 있는 차나무는 2800년 된 얼가즈 차나무하고 가깝다 보니까 거기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저희도 하촌에 있는 2800년 흑조자도 저희가 돈을 주고 체육을 해가지고 제조를 했고, 상촌에 있는 흑조자도 저희가 돈을 주고 체육하고 했는데, 이제 하촌은 항상 저희한테 그랬어요. 아, 왜 우리 거는 싸냐? 우리 것도 저 얼가즈 2800년 대우를 해줘라. 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미안하다. 여기는 사람이 오지 않지 않느냐. 나 이외에 누가 오느냐. 오질 않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가격을 제시를 하면 내가 그 가격보다는 조금 더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냥 그 가격에 이렇게 체업을 하고 제조를 했고, 윗집도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둘 다. 이게 얼가즈보다 더 많이 나와요. 사실은 최대 크기의 얼가즈는 21kg에서 23kg 나옵니다. 그런데 2800년이라고 써져 있는 차나무는 15kg, 16kg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은 더 안 나와요. 그리고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게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남매가 남았는데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다 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이게 발동하나 봐요. 그래서 첫
셋째 딸 때는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 따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따지도 않아요. 봄차 딱 한 번 따고 1년 값을 줍니다. 둘째는 이게 욕심이 조금 있어요. 사람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가격을 엄청난 가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난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본인이 땄어요. 따서 만들었어요. 뭐 근데 본인이 따서 만들어서 거기는 보관지가 아니다 보니까 산차로 보관하면은 완벽하게 밀봉을 하고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냥 날려먹은 거죠. 날려먹었어요. 그리고 물을 주더라고. 거기다가 더 많이 나오라고. 나무는 일부러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예, 일부러 물을 주면은 뿌리도 익사합니다. 이거 자연적인 건 상관없는데 일부러 물을 틀어놓고 일주일 내내 물을 갖다 줘버리면 차나무는 물 빠짐이 좋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진짜 오래된 차나무는 비탈면에 있습니다. 전부 다. 근데 이 친구는 뭔가 착각을 해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주고, 그리고 차 잎을 여름에도 따고 가을에도 따고, 그리고 셋째는 죽었는데 셋째 때도 둘째가 따고, 셋째 부인을 자기가 이걸 팔아가지고 줘야 된다고. 하여간 집안에 뭐 그런 일들이 막 있다 보니까 차나무가 제 생각에는 2800년 얼가지 차나무는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해요. 관리를 정부에서 직접 하지 않는 한. 그리고 흑조자 같은 경우에는 하촌에 있는 흑조자는 튼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와요. 저희도 상촌에 있는 흑조자와 하촌에 있는 흑조자도 계약을 하면 딱 봄에 딱 한 번만 따고 여름, 가을 체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봄에 만약에 100kg 정도의 생잎이 나왔다 그러면 여름이라고 하는 한 달 뒤 체업하고 난 한 달 뒤 또는 2달 뒤에 나오는 이파리는 3분의 1 정도 나옵니다. 새 이파리들이. 그리고 가을 이파리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여름은 덥잖아요. 해가 일단 뜨면 더워요. 지금도 가을인데 햇빛이 이렇게 하니까 사실 뭐 따뜻하고 에어컨도 차량 같은 경우에 타고 가면서도 틀고 그러잖아요. 식물의 생장은 26도 어간에서 가장 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밤이 지나고 밤은 또 해발 고도가 2300~400이다 보니까 그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얘네들이 생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해가 뜨면은 수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잎의 뒷부분에 있는 그 환기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다 닫아버리고, 그리고 숨 구멍을 닫아버리고 앞에 햇빛을 받는 부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햇빛을 받는 부분은 수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두꺼운 큐티클층을 만들어 가지고 수분을 안 잃기 위해서 낮에는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차나무는 큐티클층이 두껍다. 흑조자도 마찬가지로 큐티클층이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로 유념하면 사실 안 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반드시 손으로 유념해가지고 그 큐티클층이 다 떨어져 나간 거를 손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감각으로 확인해야 이 차의 떫은 맛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다 손으로 해가지고 떨구지 않았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떫은 차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떨지 않다라는 거. 자, 그리고 흑조자와 본산의 특징이, 이제 흑조자의 특징이 체엽할 때는 차잎이 녹빛입니다. 그리고 덮어가지고 다 유념하고, 그리고 또 햇빛에 말리고, 그리고 딱 말리고 난 다음에 딱 보면은 검은 빛입니다. 그리고 수증기 한번 쐬가지고 병차로 만들어놔도 아까 보셨다시피 검은 빛으로, 이렇게 검은 빛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뜨거운 물을 붓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 이게 뭐냐면 검은 빛이 싹 다 빠져버리고 녹빛으로 돌아가거든요. 녹빛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사실은 야생차, 야생형 차의 특징.
찐입니다. 네. 재배차에는 이런 특징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는 재배형 차라고 하면 재배형 고차수입니다. 저희 쾌활에서는 재배차를 관여하지 않고, 그리고 재배차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단 한 번 2007년에 숙차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왜 만들었냐 하면 숙차 만드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차창에 가도 보여주질 않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원료를 감천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원료를, 그 재배차 원료를 수매해 가지고 가져와서 곤명에서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보고 만드는 과정을 다 보니 이건 보이차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했죠. 왜냐하면 보이차는 어떤 형태의 차나무, 어떤 품종의 차나무에서 채엽하더라도 요 과정 채엽하고 이동하고 시들리기 하고, 그리고 불에다가 솥에다가 한번 덮고, 그리고 한번 유념하고 햇빛에 마른 다음에 고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모아놨다가 수증기를 올리는 찜통 위에 올려서 수증기 증차를 한번 하고, 그거를 모양을 잡아서 다포의 모양을 잡아서 돌로 누르고 사람이 올라가거나 돌을 더 올려놔서 만든 후, 그리고 그늘에 말려서 종이 포장과 죽순 포장을 해서 이동한 차가 보이차입니다. 그런데 숙차는 이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보이차가 아니라는 소리죠. 네. 모든 차는 한 나무에서 따더라도 녹차의 방법대로 만들면 녹차는 뭐 구중구포를 최고로 치기 때문에 원래는 9번 수증기로 찌고 그리고 9번 말려야 되는 건데, 지금은 세월이 변해서 그 원형을 모르다 보니 솥에다가 3번 덮고 3번 비비거나, 최고로 좋은 녹차는 9번 덮고 9번 유념한 차를, 비벼낸 차를 최고로 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건 녹차. 그리고 홍차의 방법대로 만들면 홍차, 그리고 뭐 오룡차의 방법으로 만들면 오룡차, 암차의 방법대로 만들면 암차, 그리고 철량차 방법대로 만들면 방망이로 때리면서 막 쪄가지고 그냥 막 두들두들 멍석말이 하듯이 해버리면 철량차로 만들 수 있지만, 진짜 보이차라고 하는 건 바로 아까 설명드린 그 방법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흑조자 고차수 보이차, 여러분께 소개했던 이 보이차가 바로 그러한 방법대로 제조한 보이차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네요. 해도 이제 6시가 다 돼가니까 해가 구름에 살짝 가려가지고 조금은 어둡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흑조자 이야기를 뭐 짧게 드렸는데, 매일매일 행복하시고 좋다, 행복하다 외치는 매일 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